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8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9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죠. 지난번 검은 월요일 급락을 8거래일 만에 거의 다 회복해 끝났고요. 오늘마저 올랐다면 S&P 500 같은 것은 20년 만에 최장기 강세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어쨌든 9거래일 만에 조정을 줬지만 그래도 검은 월요일은 회복을 좀 하고 끝난 것만큼은 사실이죠. 이번 S&P 500에서는 약 160억 달러 정도가 롱 포지션으로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롱 포지션 이제 길게 상승할 거다. 이제 추세 추종과 관련되거든요. 그러니까 추세 추종자들은 증시에 더 이상 역풍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하락은 뭐 경기 침체 우려 하나, 그다음 NK 트레이드인데 NK 트레이드는 끝났고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, 과장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금리 인하가 있으면 이제 유동성이 이 시장에 공급이 되니 주가는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난번에 하락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 매매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한 상황도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죠. 정말 증시에 더 이상 역풍은 없을까요? 글쎄요,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금리 인하 해보고 난 다음에 봐야 알겠죠.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늦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연준의 생각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. 저는 금리 인하가 완전히 늦었다고 보거든요. 이 늦은 게 결국에서 항상 악재가 되는 법인데, 현재는 뭐 실업률이 4.3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고에 가깝다 하지만 순식간에 고용이 또 바뀔 수 있는 게 시장의 모습이죠. 그래서 이번 주에 21일 날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23일에는 잭슨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마지막 연설이 있죠.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날 연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FOMC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잭슨 미팅에서 9월 금리 힌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봐야 되는데, 향후 이제 어떤 뭐 로드맵 이런 거 제시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%잖아요. 100% 상태니까 더 그 금리라는 그걸 따져볼 문제가 아니고, 폭이 얼마나 될 거냐, 그리고 얼마나 더 연말까지 할 거냐, 뭐 이게 포인트에 지금 맞추는 건데요.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시장이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주길 원한다고 합니다. 저는 늦었다고 보는데 늦지 않았을까요? 한번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. 다 열어봐야 합니다.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지표는 후행입니다. 지표가 나온 다음에는 항상 늦은 거거든요.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2.9까지 내려왔지만 고용이 4.3이라는 4.3 간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. 그들은, 저는 완전고해라 보지만, 그럼 그들은 생각하는 건 3%대 실업률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%대는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순간 지표가 훅 떨어진다고 말씀이 드린 적이 있었는데, 지금 갑자기 지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. 한순간에. 그랬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적절한 구간에 들어가면 금리 인하를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일단 뭐 이번 주는 오늘 밤에 그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어저께까지, 오늘 새벽까지는 사실은 시장이 재료가 없어요.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, 어쨌든 뭐 특별한 없는 가정 속에서 하루는 올랐고 하루는 내렸고, 근데 하루는 많이 올랐고 또 하루는 소폭 내리긴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엔비디아가 2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2.5% 정도 빠졌는데요.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워렌 버핏 그 회사죠. 그렇죠? 여기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물량을 많이 벌었다고 하네요. 얼마 전에 애플을 좀 많이 벌었다고 했었는데,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투자처가 없는지, 돈이 너무 많잖아요. 그렇죠?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처가 없는지 계속 투자를 이렇게 했던 것을 물량을 빼고 있더라고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행동이 아닐까. 연준이나 다른 건 다 이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액션인 거라 좀 보이고 있고, 진짜 투자가들은 살살 발을 빼는 거 아닌가. 부자 아빠, 그 사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, 기요사키인가요? 미국의 대폭락이 올 거다. 일각에서는 뉴스는 또
미국 시장이 지금보다 3배는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. 근데 항상 보면 고점 부분에서는 그 비관론과 낙관론이 서로 득세를 합니다.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이 어딘가가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. 물론 이건 뭐 개인적 생각이니까 너무 100% 믿으시면 안 되겠고요.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뭐 현재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요. 다우는 돌파해놓고 십자도지가 나왔고요. 그렇죠? 나스닥은 돌파해두고 똑같이 십자가 도지가 났네요. 근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오는 자리죠. 양으로 이렇게 한 번에 뜯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죠. 있지만 드물입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. 그래서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 약간 그 저항을 맞는 건 맞지 않느냐 그런 해석도 해야 될 것 같고요. 서부텍사스 중진류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. 유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. 네, 다시 내려왔죠. 유가가 내려왔습니다.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지워져가지고 여기죠. 요 라인입니다. 요 라인. 요 라인에서 일단 내려왔으면 인플레이션에는 뭐 자극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원달러가 그 1330원 지금 1300원이 깨질 거다라는 루머가 돌죠. 1333원에 끝났는데 1330원이 깨질 거다라는 어떤 루머가 있습니다. 금리 인하면은 깨질 수도 있죠. 깨질 수도 있습니다. 깨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나 이 원달러가 내려오면 주가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. 달러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라 이게 조금 주가하고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. 내려오면 또 우리나라 수출에 또 문제가 생기죠.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. 금값이 지금 뭐 굉장히 강하죠. 예전에 제가 금값 이거 월봉을 딱 보여주면서 한 번 상승을 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2,570불까지 갔거든요. 시장에서 지금 내년에 3,000불 시티은행 3,000불 얘기하고 있습니다. 금괴 한 개가 100만 달러 넘었다고 하죠. 올해만 21%가 지금 금값이 올랐는데 지난번에 중앙은행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 계속 사재기를 했었어요. 그 후로 이제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.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. 금리를 낮추면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투자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값은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. 그래서 금도 대체 투자처로서 부상을 할 확률이 점점점 커질 수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에 블랙먼데이가 있었죠. 블랙먼데이가 있었는데 이 블랙먼데이 때 그 미국과 그 일본은 다 회복을 했죠. 다 회복을 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회복을 못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회복을 못했고요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근데 내수가 좀 부진하고 있고 뭐 시장에서는 그다음 뭐 한국 주식 체질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. 일단 수급이 없습니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수급이 전혀 없습니다. 수급을 보시면 뭐 매수는 있지만 여기는 안 사잖아요. 수급이 없습니다. 여기 한번 들어왔다가 지금 또 멈춰서 버렸죠.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좀 못 믿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.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국내장은 지금 그 파생시장이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. 파생시장에서는 지금 상방이 만만치 않은 흐름이 있죠. 어쨌든 국내장은 너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. 남들 치고 갈 때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국내장 모습이 안타깝긴 한데요. 일단 이 안에서 우리나라 지금 투자가들이 외국으로 좀 많이 흘러나갔어요. 그렇죠? 뭐 KIC인가 거기서 보면은 외국으로 나간 300억 불 정도는 300억 불. 그 돈이 만약 국내 시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국내 시장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국내 시장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처가 다변화됐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메리트가 더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서 떨어지면서 주가가 못 간 그런 케이스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. 일단 미국이 이벤트가 아직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